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가 될 하영쌤입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또 다른 공부를 하려고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선생님이랑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될까 궁금한 친구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여러분이 이제 2026학번이 될 건데요. 이 2026학번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고 함께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소개 영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다. 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강의를 볼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그럼 내가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소개 영상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수능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요. 이 수능 수학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당연히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평가원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수능을 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거기에 발빠르게 여러분한테 대처를 해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수능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원에서도 2026학년도 수능은 2025학년도 수능처럼 비슷하게 출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2025학년도 수능은 어땠었느냐? 만점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수능 수학에서 아마도 국어보다 만점자가 많았다? 이거는 거의 손꼽을 일인데요. 작년에는 2025학년도에서는 국어보다도 만점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수학이 국어보다 더 높았죠. 자, 그만큼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떠한 과목보다도 대학을 입학하는데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라 굉장히 말이 많긴 한데요. 작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무조건 수능은 어렵지 않게 출제할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을 배제할 것이다. 그러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어떻게 줄을 세울 것이냐? 어쨌든 우리가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줄을 잘 서야 어쨌든 간에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변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은 확보하지 못했느냐? 변별력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긴 했죠. 그래서 여러분 2026학년도에서도요.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변별력은 확보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작년도도 얘기했습니다. 미적분은 어려울 것이다. 미적분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조가 올해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하나 커리큘럼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바로 인덱스 강의입니다. 자, 얘는 이미 완강한 상태로 선생님이 올려놨고요. 올해 새로운 강의는 찍지 않습니다. 자, 인덱스 강의는 선생님이 무엇을 수업을 하느냐? 바로 우리 중학수학이죠. 그리고 고1 수학입니다. 고1 수학이랑 중학 수학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얘를 왜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선생님이 이 강의는 여러분 수능에서 뭐를 확보하래? 변별력을 확보하래요. 자, 변별력 확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중학 수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함께 출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도형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함께 출제해야 변별력이 올라가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수능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고난도 문항에서 여러분 두두두두두 성적이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3점짜리 문항에서도 중학수학이나 고1 수학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3년이야. 고등학교 1년입니다. 4년치 공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아니죠. 어디에 나오는 수능에 꼭 나오는
중학수학과 고1 수학의 내용을 수능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능 입장에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걔가 바로 인덱스 강의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제일 뒤에 정말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쭉쭉쭉 할 겁니다. 문제를 풀 거야. 틀렸어. 근데 제가 뭐라 그래? 얘들아 이거는 절대값이 중요해. 얘는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럼 인덱스 강의 가서 뒤에 보는 거야. 또는 인덱스 교재를 봐. 뒤에 보면 절대값 있어요. 그러면 그 페이지 찾아가서 공부하고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덱스 강의는 이미 완강한 상태로 올려놨고요.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난도 문항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또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했어요 라는 친구들은 인덱스 강의를 반드시 공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져졌어. 그러고 나면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개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로 구별을 할 건데요. 에센스 강의가 바로 개념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에센스 강의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물어봐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에센스 강의는 기본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실전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편은 거의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철저하게 수능 위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 강의 역시도 수능 입장에서 전지적 평가원 시점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다만 문제 자체가 유제, 예제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좀 더 연습시켜드리는 문제들도 기출문제로 보면은 2점짜리, 3점짜리 정도의 난이도들로 연습을 합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모아서 뭐가 되는 거야? 고난도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걔가 기본편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 양을 선생님이 그리 많지 않게 만들어 놨고요. 이 기본편은 이미 완강된 상태로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이 다 올라가 있는데 선생님이 올해 현장 강의로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는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현장 강의에서 만들어낸 그 강의와 그리고 새로운 교재를 다시 재탑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본을 빨리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미 완강된 교재와 강의로 공부를 하시고요. 나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하는 그 순서대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강의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이기 때문에 강의에서 아주 크게 개념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은 완강된 거 가지고 완강된 교재 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적어도 2점, 3점짜리 문제 그리고 쉬운 4점짜리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욕심이 나지. 나 뭐 하고 싶은 거야? 고난도 문항 맞추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실전 개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요. 고난도 문항에 대한 수능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고난도 수능 개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고난도 수능 개념 강의를 바로 실전 개념 강의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 문항 중에서도 고난도 문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난도 문항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와 그리고 고난도 4점짜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써드릴게요. 4점짜리 문항들을 맞추기 위한 강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개념들도 선생님이 싹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막 이번에도 만점자리들 이렇게 인터뷰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그쵸? 말도 안 돼.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선생님이 꺼내서 여러분한테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는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
우리가 그냥 정적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선생님이 기본에다가도 놔뒀습니다. 그런데 3차 함수의 그래프도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몇 가지 특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넓이를 공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할 거야? 실전에서 해볼 거야.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 기본에서 알려드립니다.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들 그리고 좀 더 연습해야 될 것들 실전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잘 구별해서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체하지 않게 기본편, 실전편으로 나눠놨으니 선생님 저는 어느 정도 개념은 알아요. 그럼 실전편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기본부터 하고 실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 수능은요 기출 몇 번 돌려야 돼요?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기출문제는 돌리는 게 아니야. 기출문제는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분석이 되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센스 기본편까지를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분업 강의입니다. 자, 기분업 강의는요, 말 그대로 기출 분석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의야. 그래서 얘는요, 기출 분석 강의예요. 자, 그런데 기출 분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개념을 배워도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배웠던 이 개념과 다른 개념을 합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개념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알고 문제가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문제를 바라보는 평가원의 눈을 기르는 연습을 기분업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그 관점에서 설명을 다 해드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걔네들은 기분업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기분업 강의는요,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몇 년치 해야 되나요? 얼마나 돌려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딱 필요 없고 먼저 정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거부터 공부를 하면 되냐면 2022 학년도 기출문제부터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다만 2022학년도의 문제가 바뀌었어.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문제 어떻게 낼 건데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예시문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예시문항 발표한 것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022 학년도부터 지금 2025 학년도 문제까지가 다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각각의 해에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수능에서 우리가 평가원 문항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학력평가 우선 뺄 겁니다. 왜?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거라.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2, 23, 24, 25 4개년이야. 4개년이고 각각에 대해서 3개의 시험지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12가지의 12개의 문항지가 나타나게 될 거야. 여기에다가 예시 문항까지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잘 해내실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제목을 뭐라 그랬어? 기출 해설이에요? 아닙니다. 분석입니다. 문항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항들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교재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기출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도 아닌데 학생들한테 이걸 돈 받고 판다라는 게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는 여러분이 기출문제는 충분히 어디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갖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얘네들은 공지사항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문항지 다 올려놓고 선생님이 손글씨 해설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2026 학년도 문제가 또 6월이랑 그리고 9월 문제들도 우리가 시험을 치를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이후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분석해 드리고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분업 강의를 활용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에센스 실전편을 공부하면서 기분업을 함께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분업을 하고 실전편 공부하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해도 좋아요. 그래서 뭐 에센스 기본편, 기본업, 실전 또는 기본편하고 실전이랑 기본업 같이 하셔도 되고요. 기본편하고 실전편하고 기본업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께 움직여야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수능에 대한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업 강의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하고 싶어?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걔가 바로 뭐냐면 수능 저격입니다. 자, 수능 저격 강의는요,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엔제 강의고요. 선생님 얘네들은 다 뭐예요? 수능 제작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능 저격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형별로 문항별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가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자, 여러분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문제들 다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공개할 거고요. 얘는 모의고사 강의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큰 틀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잔소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 선생님 처음 공부 시작해요. 그게 몇 월이 됐든 무조건 여기서부터 하세요. 이거 강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겁니다. 바로 뭐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 수학은 별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평가원에서 50%는 연계를 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연계를 합니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연계를 하죠. 그러면 수능 특강이 언제 나오느냐? 1월 달에 출시가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출시가 되면 우리가 수능 특강은 언제 끝나야 되느냐? 6월 모의평가 이전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다 공부하고 6월 모의평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수능 특강은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수능 특강은 적어도 에센스 기본편이 끝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강의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수능 특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이투스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던가 EBS 강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6월 모의평가 이전에 아무래도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할 게 너무 많아요. 다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6월 모의평가 이전에 다 끝내기 힘들면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은요. 6월 모의평가의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사실은 수학원, 수학2는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6월 모의평가 이전에 끝내는 게 맞고요.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의 진도에 맞추어서 공부하시면 되고 남은 건 그 이후에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도 끝났고 6월 모의평가도 끝났어.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지금 엔제까지에서는 수능 완성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완성은요, 9월 모의평가 이전에 끝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름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절이 있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지 마요. 더워. 그치? 그냥 독서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얘네들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진짜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면서 뭐를 겪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로나라는 걸 겪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정부에서는 수능을 쉽게 내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 머리가 나빠져서? 아닙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가 아주 예전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치러진 모든 시험은 다 쉽게 내라고 했어요. 왜? 학업 성취도 자체가 좀 낮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코로나를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 1학년이 됐는데 학교 오지 말라 그랬죠. 그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이들이.
그때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집에 미끄럼틀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라 그래? 이제 뭐 이런 태블릿 가지고 공부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이제 태블릿을 하나씩 주고 이제 공부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얘네가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게요? 선생님은 태블릿 안에서 막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애들은 태블릿 미끄럼틀에 내려보내고 지도 따라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학교를 가면서 얘네가 저희 집 아이들도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써보기도 시작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코로나 때 저희 학교 학생들 모의평가 칠 때 3월 학력평가 칠 때 어떻게 할게요? 워킹 스루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시험지 받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시험 쳤어요? 집에서 쳤어요. 쳤어요? 제대로 안 쳤겠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 큰 시험에 대해서 대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금 시험 자체가 굉장히 예전보다 구성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구성은 더 복잡해졌는데 여러분 시험 쳐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 실전에서 집중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자꾸 쉽게 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는요. 1번 문항부터 쭈루루루룩 해서 어려워집니다. 객관식이. 그리고 딱 끝나면 다시 단답형이 시작되면서 쭈루루루룩 어려워졌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얘들아, 문제 풀다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면 어디로 가라? 단답형으로 가라. 그러면 다시 단답형에서 쉬운 것부터 쭈루룩 푼 다음에 객관식 남은 거 풀고 단답형 남은 거 풀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예 단답형 마지막 문제는 풀지도 않았죠. 그런데 최근의 문제의 구성 굉장히 다릅니다. 1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16번 문항부터 22번 문항까지 또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서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세 단계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 번만 EBS든 이투스든 뭐 어디든 들어가서 2025학년도 6월, 9월 수능에 오답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순서, 그러니까 문항 번호랑 오답률이 비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번 문항의 오답률이 10번 문항의 오답률보다 높아요. 막 10번 문항의 오답률보다 11번 문항의 오답률이 13번 문항의 오답률보다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학1이랑 수학2가 같이 모여 있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지금 공부한 게 워낙 다르고 문항 배치를 그렇게 예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답률 자체를 보면은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벌써 막 9번부터 어려운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죠. 나 어떡하지? 그럼 10번 문제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감각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처럼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오답률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잖아. 왜? 킬러 문항 없애라 그랬죠. 그러면 오답률을 좀 더 낮추면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이 보면 공통수학에서 가장 문제 어려운 거 22번이에요. 개념적으로도. 그리고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15번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15번이랑 22번을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왜요? 아주 어려운 문항을 객관식으로 배치하면 오답률이 살짝 올라갈 수 있죠. 왜? 오지선다니까. 그리고 조금 쉬운 문항을 22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을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를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메타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나 9번에서 막혔어. 그럼 9번부터 15번까지 다 못 푸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요, 실전 모의고사 가장 마지막에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한 8월부터 연습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선생님 좀 더 빨리 당겨서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중에 뭐 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 있습니다.
수능을 잘 치르고 싶어요? 둘 다 하셔야죠. 그죠? 선생님 저는 하나만 하고 잘 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시험이 임박해서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적어도 몇 등급이라도 받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인덱스, 에센스만 하고 차라리 기분업까지만 해도 충분히 3, 4등급은 맞춰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많은 것들은요. 다 뭐예요? 이제 1등급 만점이 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강의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2026학년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또는 대입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여러분 뚜껑을 열었을 때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나는 수학에서 최저 맞출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수학 덕분에 최저 맞췄어요 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은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양만큼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요. 매일매일 30분씩만 공부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미적분은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잡다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정해놓고 열심히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하면서 함께 저랑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A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이런 상태인데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든지 선생님이 함께 공부할 테니까 끝까지 힘내시고요. 수능장까지 선생님이랑 잘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